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라디오 닥터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남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언제 샀는지도 모를 식빵 한 봉지, 요리에 쓰려고 꺼낸 계란 한 판 또는 며칠 전에 먹다 남긴 반찬통. 혹시 지금도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버릴지 말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먹고 또 무언가는 아깝다고 보관하죠. 하지만 그 선택이 건강에 어떤 결과를 줄지는 막상 아프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섭취한 뒤 응급실까지 다녀오신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밀접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유통기한의 진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사연 먼저 들어보시죠. 박남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평소에 라디오 자주 들으면서 건강 정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말 별거 아닌 실수 하나로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하기 귀찮아서 냉장고를 뒤지다가 보관해 두었던 식빵을 꺼냈습니다. 봉투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났다고 적혀 있었지만 눈으로 보기엔 멀쩡했고 곰팡이도 없었고 냄새도 괜찮았습니다. 딱 두 조각만 구워서 우유랑 같이 간단히 먹었어요. 그런데 밤 10시쯤부터 속이 더부룩하더니 점점 복통이 심해졌습니다. 새벽엔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고 결국 남편이랑 급히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장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먹은 거 뭐냐고 물으시길래 솔직히 유통기한 지난 식빵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냉장 보관을 잘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 포자나 세균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도 모르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긴 적이 꽤 많았거든요. 식빵은 멀쩡해 보였고 사실 아깝다는 생각도 있었고 남편도 한 조각 먹었는데 다행히 괜찮았지만 제가 이렇게 탈이 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소비기한이니 품질 유지기한이니 여러 용어도 들었는데 뭐가 뭔지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박남수 선생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어디까지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요즘은 소비기한도 있다는데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장염으로 며칠 고생한 뒤 이제는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 하나하나 다시 보게 됩니다. 괜히 버리긴 아깝고 먹자니 겁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돼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께 정확한 기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눈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이는 음식, 냄새도 안 나고 한두 입 먹어도 멀쩡했던 기억. 하지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을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유통기한의 진짜 의미, 그리고 소비기한과의 차이, 어떤 음식은 괜찮고 어떤 음식은 절대 안 되는 기준들까지 하나씩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오늘 사연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언가를 버릴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날짜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그 기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유통기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식품 포장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날짜, 바로 이 유통기한이라는 글자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짜가 지나면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를 허용하는 기한입니다. 식품을 제조한 회사가 이 식품을 상온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통 가능한 기간을 계산해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한은 맛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안전 여유를 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어떤 걸까요? 소비기한은 말 그대로 그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실제로 수치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약 60에서 70% 빠르게 설정되고 소비기한은 약 80에서 90% 시점에 설정된다고 합니다. 즉 날짜로 보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유통기한이 지나고 며칠에서 몇 주까지는 섭취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에는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보관 상태입니다. 제품 포장에 안내된 보관 방법, 예를 들어 반드시 냉장 보관할 것, 직사광선을 피할 것, 이런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만 섭취 가능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한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식 자료에 근거해서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짧다고 느끼시죠? 보통 3일에서 5일 안쪽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이 잘 된 식빵은 유통기한이 지난 후 20일까지도 품질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베이커리 식빵 3종, 양산 식빵 4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수분 함량 변화와 곰팡이 발생 여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도 민감한 식품 중 하나인데요. 씻지 않은 달걀을 냉장 보관했을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뒤 25일까지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깨진 달걀이나 실온에 오래 방치된 경우엔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도 세균 증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보는 간단한 테스트로 변질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달걀은 물에 가라앉고 변질된 달걀은 둥둥 뜬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세 번째는 냉동만두입니다. 냉동식품이니 괜찮겠지 하시지만 역시 보관이 관건입니다. 밀봉된 상태로 냉동 보관이 잘 유지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나고도 25일 이상 수분 함량이나 일반 세균 수치에서 유의미한 변화 없이 섭취 가능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액상커피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자주 사 마시는 병이나 캔에 담긴 액상커피 역시 유통기한이 지나도 30일까지는 pH나 세균 수치가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개봉된 제품은 예외입니다. 한번 개봉하면 보존 조건이 무너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유통기한 지나면 바로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된 상태의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 50일까지도 pH와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치즈는 70일, 시리얼은 80일, 두부는 90일까지 변질 없이 섭취가 가능했던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실험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물론 모든 식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생선회, 육회, 즉석에서 조리된 도시락, 김밥처럼 시간이 생명인 식품은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품은 모두 미개봉, 밀봉 상태에서 안내된 보관 조건을 철저히 지킨 경우만 해당됩니다. 개봉 이후엔 최대한 빠르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입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제품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묘하게 찝찝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그대로 버리세요. 먹고 나서 병원 가는 일보다 조금 버리는 게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재료 중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보관법과 간단한 응용 요리들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그리고 어떤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 가능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보관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건 정해진 보관 상태가 유지될 때를 전제로 합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인 식품을 몇 시간만 실온에 둬도 세균 번식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냉장고의 온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정용 냉장실의 권장 온도를 섭씨 0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냉장 상태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특히 냉장고 문 쪽은 냉기 순환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유, 계란, 두부 같은 식품은 냉장고 안쪽 깊숙한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개봉 후 보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마신 후 뚜껑을 잘 닫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 경우 그 사이 공기 중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변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한 식품은 항상 밀봉 용기나 지퍼백에 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곰팡이 외에도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식품을 확인할 때는 냄새와 색깔, 점도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법입니다. 유통기한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첫째는 손 씻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요리를 시작하기 전, 외출 후, 식사 전,
이 세 가지 시점에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것만으로도 식중독 발생률을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는 조리기구의 위생입니다. 칼, 도마, 젓가락, 주걱 등 음식을 만지는 모든 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열탕 소독이나 식기 전용 살균제로 세척해야 합니다. 특히 생고기, 생선 등을 손질한 칼과 도마는 즉시 세척하지 않으면 세균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는 음식물의 보관 시간입니다. 남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지나 다시 꺼내 먹는 경우 많으시죠?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냉장 보관은 부패를 늦출 뿐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리된 음식은 가급적 3일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지나면 냄새가 없어도 세균 수치가 올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빵은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냉동 보관이 되어 있었다면 해동 후 구워 먹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동 후에는 재냉동하지 말고 하루 이내에 소비하셔야 합니다. 둘째, 달걀은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깨진 곳 없이 냉장 보관되었다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삶거나 완전히 익혀서 드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달걀 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이 더 낫다는 이야기죠. 셋째, 우유는 유통기한 하루 이틀 지난 경우 식중독 우려가 없을 정도의 냉장 상태라면 바로 마시기보다는 끓여 먹거나 빵 반죽이나 수플레 재료 등으로 가열 조리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냉동만두나 냉동식품은 포장지에 냉동 보관이라는 표시가 있고 실제로 온도 유지가 되었다면 유통기한 이후 2주 정도까지도 가열 조리해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통조림 식품은 부패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캔이 부풀어 오르거나 뚜껑이 녹슬지 않았다면 내용물 상태 확인 후 조리해서 드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활용은 아깝다는 마음보다 올바른 정보와 판단을 통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버리는 습관도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남았다고 억지로 먹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결정.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 정보를 식탁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겠죠.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에는 유통기한 걱정 없이 만들 수 있는 몸에 부담 없는 간단한 요리와 남은 식재료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무조건 버리는 게 정답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관 상태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몸에 해롭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고민을 조금 덜 수 있도록 유통기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냉장고 속 차투리 식재료, 특히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재료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한 끼로 만드는 그런 요리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바로 냉장고 클리어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말 그대로 남은 재료를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재료 선정만 잘하면 영양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버려질 뻔한 식재료를 살리는 뿌듯함까지 따라오죠. 준비하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남은 밥 한 공기, 냉장고에 있던 양파 반 개, 당근 한 토막 파 한 줌, 냉동실에 있던 햄이나 닭가슴살 약간, 그리고 소금과 간장 조금, 혹시 달걀도 있다면 하나 넣어주시면 단백질까지 보완됩니다. 우선 야채는 모두 작게 다져주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뒤 파를 먼저 볶아 향을 내줍니다. 그 다음 고기류를 볶고 야채를 넣어 함께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을 넣고 전체를 잘 섞은 뒤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합니다. 너무 짜지 않게 소금 간은 꼭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완성된 볶음밥은 남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한 건강식입니다. 볶음밥의 장점은 가열 과정을 통해 재료 속 세균이 사멸된다는 점, 그리고 재료를 잘게 썰어 소화에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식재료는 과감히 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색이 변했다, 냄새가 이상하다, 질감이 평소와 다르다.
그렇다면 그냥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건강을 먼저 챙기는 용기가 더 중요한 판단입니다. 요즘처럼 식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장보기도 쉽지 않은 시기, 음식을 버리는 게 정말 아깝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까움이 건강을 해치게 해선 안 되겠죠. 그럴 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구분하고 보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며 조금 더 현명하게 식탁을 차리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을 만드는 일이고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보관됐는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라디오를 통해 혹시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하나쯤 떠올리셨다면 지금 이 방송이 그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날짜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보관 상태, 제품 상태,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보는 것. 그게 바로 음식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짜투리 재료가 생겼을 땐 즉시 조리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데쳐서 냉동 보관해 두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는 데쳐서 얼려두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식감과 영양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식중독 위험을 줄이고 식재료 낭비도 막아주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조금 더 안전한 식생활, 조금 더 지혜로운 식탁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닥터 박남수였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